예, 계속해서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선대위원장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린민주당 차례입니다. 손혜원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네네. 얘기,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다. 이 말을 열린민주당에서도 네. 빗대서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번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부산에 가셨습니다.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정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낸 정당의 대표들에게 다 물어보고 있어서요. 긴급지원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당, 야당 그러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하는 얘기가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건데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는 3월 29일 날 공약 단장인 주진영 후보가 일관성 있게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안을 하는 그 내용을 저희 공보문에 담았고요. 그 생각과 그 의견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전 그렇군요. 국민에게 50만 원씩 빨리 지급하자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입장과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같군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형제 정당은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유사 명칭으로 지지자들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 또 비례대표자는 셀럽 당선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혜원 위원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민주당이란 이름을 뺏겼던 적도 있습니다. 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정당들이 생겨나서 지금도 기동민주당이나 이런 민주당 이름을 갖는 그 정당들이 많이 있고요. 열린민주당이란 이름도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란 이름은 누구 하나가 주장을 할 수 없는 어쩌면 일반 명사같이 돼서 앞부분에 뭔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연관이 없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이름 자체를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민주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은 섭섭하지요. 우리가 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일단 당명은 그냥 민주당이란 이름 자체가 같이 들어갔을 뿐이다. 다른 당도 예전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에 손혜원 위원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 효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효자 논란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저희 후보 17명은 아마도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두가 다 민주당과 나중에 당선이 되면 다시 합해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지속시키는 것은 양쪽에 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 당선이 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나중에 다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갈 것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취재를 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만약 합당을 하게 되면 정봉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바입니다.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결정짓자라는 말도 했었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 열린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8월로 예상이 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대선 구도 국면에서도 지금의 열린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하고 정봉주 지금 의원은 예. 아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후보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당선된 다음에 민주당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야말로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얘기도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것만 알아주시고요. 예, 이제 예. 이분들이 당선되고 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뿌리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봉주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을 한 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결정짓겠다고 얘기한 건 팩트거든요. 하지만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손혜원 근데 위원장님의 말씀이시죠.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예.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데 하신 말씀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유권자들이 할 때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는 메시지고 내는 메시지는 뭐고 공약은 뭔지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봉주 최고위원이 사실상 창당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했었고 사실은 주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입니다. 창당 과정에는 제가 훨씬 더 깊숙이 개입을 했고요. 예, 예. 여기 나온 모든 공천된 17분의 공천에 관련된 모두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추천하고 국민들이 뽑으신 후보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선만을 도울 뿐이지, 그분들이 당선되고 나서 이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이제 그분들이 결정하면서 나가야 될 일입니다. 저나 정봉주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서 당선을 많이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명의 후보를 냈는데 이번 총선에서 목표는 의석수는 몇 석인가요? 저는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 12석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2석이요. 지금 최근에 열린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12명 하려면 2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불어시민당과 비례대표 의향 투표에서 표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열린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왜 더불어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에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를 보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들입니다. 그렇게 비례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을 보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정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뽑는 그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례대표 또한 정당에서 그들이 정한 후보들을 줄을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추천하고 국민들이 공천을 해서 번호를 정한 열린민주당의 그 공천 방식을 본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돼서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신다면 믿고 뽑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꼭 대신해서 나올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들의 의지를 보고 뽑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말 그대로 열려있는 방식에 의해서 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렇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네네.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 특히 뭐 후보는 아니지만요. 네. 정봉주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공천에 신청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고요. 김우겸 후보는 민주당에 원래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부동산 투기 논란이 계속 일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2번까지 했는데요. 안원구, 지난번 예전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했던 안원구 후보의 경우도 금품수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후보 선정에서 과연 열린민주당의 원칙에 적합합니까? 민주당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법적으로 아니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이 뽑아온 것입니다.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추천하셨고 그분들이 공천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후보로 나서는데 법적인 문제가 저는 하등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뽑아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와 얘기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정무적 감각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손혜원 위원장님께서는 국민들이 뽑아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열린민주당에 그렇죠. 열려있는 선출 방식을 통해서 투표가 됐지요. 그러면 그런 투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치하더라고요. 하고더라도 손혜원 상임 선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대응 네. 논리를 하는 문건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에 대해서 창성 반대 입장을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선거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17명 후보들의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이 중에서는 조국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한 달도 안 된 정당에 15%가량의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은 이분들이 소신 있게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 17명의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3분 정도가 아주 단호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내고 계신 걸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듣고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대로의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분은 또 다른 분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당의 각 개별 후보들이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을 순위를 정해주신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자신 있게 자기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도 저희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다 같이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린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보기 네. 위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당헌과 그리고 창당 선언문을 봤는데요. 창당 선언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검찰개혁을 외쳤던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 시민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건데요. 조국 수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근데 창당 선언문에 나와 있는 문구기 때문에 지금 손혜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네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이 약간 배치될 수 있어서요. 네. 배치가 아니죠. 부분적으로 그런 의견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아직 선거가 여덟 해가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네네.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후보의 면면을 보시고 투표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12번입니다.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우리는 17명의 후보가 12가지의 강력한 공약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신 추천해 주신 공천해 주신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